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왜 노래가 안 나오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향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땡볼이 잠깐 놀러 간 모양입니다. 추석 맞아서 벌초하러 갔나.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기자 첫 번째 네. 쇼미더 뉴스 뭐요? 네, 물타기인가 박게이트인가. 네, 고발 사주 의혹 제보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성은 씨가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좀 인연이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이 모두 한 국민의당 당시 이제 국민의당 소속으로 한 집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조성은 씨가 이 총선 공천 심사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나서는 함께 또 민주평화당으로 이동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조성은 씨와 박지원 전 원장이 만난 것이 올해 2차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최근이 지난달 11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났다라고 하고요. 지난달 11일. 네네 그렇습니다. 네, 11월이었고요. 11일입니다. 당시 조성은 씨가 이 페이스북에 이 식당 내부 사진을 올려놓고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라고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은 씨 자신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군요. 네, 자신의 SNS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조성은 씨가 평소 주변에 이 박지원 원장과의 친분을 빈번하게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박지원 원장의 초대를 받아서 국정원장 공관에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요. 자, 최 교수님 이걸 네. 두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뭐 박지원 게이트 아니냐? 네. 그러면서 국정원장 해임도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공세를 하는 거죠. 그래야 본인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예를 들면 사주 의혹에 대한 어떤 그 공격으로부터 반격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원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이 폭로 전후에도 연락과 만남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 박지원 원장한테. 그래서 조성은 씨 입을 통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박지원 원장이 직접 본인의 의견 또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보위원회를 즉각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잠깐요. 국회에서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이 본회의를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그래서 네. 이제 이 박지원 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오늘 냈죠? 예,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냈는데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 보면 나온다라고 의혹을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성은 씨에게 조언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냐. 왜 이게 본질인 양 단역도 아닌 사람을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전면 부인을 했고요. 네. 특수 관계도 아니고 그 공간에 조성은 씨가 왔다고 아까 정상 기자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공간에. 예, 거기에는 국민의당 그 예전에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불러서 식사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성은 씨 단독으로 온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원장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다. 그런 일환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 어제 그 SBS 인터뷰에 이제 나갔는데 네. 정상이죠. 이 인터뷰 과정에는 지금 나온 거는 없는데 유튜브로 나중에 원본 편집 없이 나온 원본에 보면 네네. 보도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SBS가 방송에는 안 내보냈는데 예. 이 전문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냐면 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뭐 밥을 먹지 않았냐, 그리고 밥 먹고 난 이후에 뭐 보도가 나왔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한 해명을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 전체적인 답변을 보면 이 내용을 누구와도 상의할 수도 없었고 또 보도가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전체적인 답변인데 그런데 답변 중간에 이 조성은 씨가 이 보도 시점이 국정원장님이나 본인이 원했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배려받은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작이 드러났다라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 씨도 뭐라고 해명을 하죠? 조성은 씨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얼떨결에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해명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박 원장을 말한 부분은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라는 건가라는 물음에 얼떨결이기도 하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은 그냥 의도하지 않게 얼떨결에 나온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 그러니까 보도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가 있으며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폭로하고 제보했던 내용을 박 원장은 모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해프닝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상 기자. 네. 정작 근데 고발 사주 의혹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성은 씨가 손준성 검사 개입 증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걸 또 제보하겠다,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정치인에게 누군가의 고발장을 줬냐 안 줬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 조성은 씨는 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이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실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이 손준성 검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성은 씨는 이 증거를 이미 공수처나 대검에 모두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증거가 어떤 형태이냐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음성 녹취나 이 메신저 캡처 화면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조성은 씨는 이 증거들을 이 공수처가 확인을 하고 또 이게 당시 그 검사 이 손준성 검사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오면 기자들을 불러다가 이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국민의힘하고 공수처의 충돌도 지금 또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김웅 의원 압수수색 재개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지금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 공수처장 그리고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 국민의힘하고 김웅 의원이 공수처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수처 수사팀이 압수수색할 때 이 김웅 의원의 컴퓨터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름을 검색을 했다.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이름을 검색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건과 관계없는 이 보좌관의 컴퓨터를 압수하려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어제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수사팀이 오수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긴 했는데 검찰총장 김오수가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고발장에 언급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보좌관의 컴퓨터도 이 관리인이 김웅 의원이라면서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 못하죠. 거의 겁나서. 없죠. 네. 국회의원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지고 그리고 그 녹취록도 있다고 지금 공수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김웅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다 꼼꼼히 살피고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집에 있거든요. 있을 때 그걸 다 공수처 검사들이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압수수색에 동의해 달라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이 오케이 했다. 그 당시에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슈퍼위크 승자는 이재명입니다.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 경선 이재명 지사가 예정된 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그 이번 주말에 그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1차 선거인단이 전체 선거인단의 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51.1% 정도를 얻어서 이 31.4%의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섰고요. 3위는 이제 11.6%의 추미애 후보가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51.1%, 이 강원 지역 경선에서도 55.3% 정도의 선택을 받아서 이 누적 득표율이 51.4%를 기록 중인데요. 네.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경선에서 지금 과반이 넘는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민선거인단이 민주당 경선에 투표하겠다고 참여하는 분들이 200만 명이라는 건데 네. 어제까지가 그 3분의 1, 예. 75만 명이 이제 해당되는 그 투표가 맞춰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1차 슈퍼위크라고 그러는 건데 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올랐다고 하는 게 어디서 올랐냐면 진보 진영 내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올랐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1일 전국남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을 다 놓고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8%,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26.4%,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보다 2.8% 올라서 16.4% 3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 대표인데,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죠. 16.3%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냐면 그 범진보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28.7%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25.1%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좁혀졌네요. 1, 2위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원직 사퇴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건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 지역까지 1차 슈퍼위크 끝난 퍼센티지만 51%, 31%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차이를 호남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게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호남에서 따라잡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호남이 이제 다음 주말이죠. 예. 네, 25, 26일 그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 후보가 어제 추미애 후보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4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 경선에서 후보 사퇴 의사가 있다 이런 기사가 조금 전에 나오던데 이 어떻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뭐 사퇴를 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이 강원 경선하고 그 1차 슈퍼위크 발표 직후에 좀 정세균 후보의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곧 있으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돌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다만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를 하거나 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제 보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제 당당하게 이제 3위에 올랐어요. 그 맞습니다. 이유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 추미애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이 고향이다 보니까 뭐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뭐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라도 뭐 사실 이 세종 충북을 제외하고는 이 추미애 후보가 계속 3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개혁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 지사가 여유 있게 좀 앞서다 보니까 이 추미애 후보로 표가 분산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도 좀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반대급부로 이 추미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꿈돌이 시청자께서 3시에 기자회견 아마 정세균 전 총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상근 기자보다 더 발빠르시네 시청자가. 아, 네네. 네. 자, 관건이 이제 결선 아니겠습니까? 네. 최 교수님. 예. 어때요? 지금 결선까지 어떻게 정세균 후보는 어떻게 갈 것 같이 전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정세균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아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셋이 이제 기자회견을 만약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발표를 할 거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나온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일정 부분 좀 범진보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1% 대 31%, 그러니까 50% 이상을 얻어야 결선을 안 가고 바로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히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불안함이란 말은 결선 투표 안 가고
그냥 경선에서 첫 번째 경선으로 모든 걸 끝내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미지수다. 좀 더 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호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만약 이낙연 후보가 지금과 같은 차이로 또 지게 되면 제가 볼 때 뭐 그 결선까지 안 가고도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호남에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어서 한 자릿수 내 차이가 그 정도로만 따라와도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최종 서울 지역이 마지막이가 이제 10월 10일 날이죠. 일요일 날. 그래서 그날 과반이 안 되면은 결선 투표 15일 날 결선을 한다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순항 미사일 도발입니다. 네, 미국의 그 토마호크 같은 그 순항 미사일, 북한이 이제 이걸 쏴서 잘 맞췄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 조선중앙통신의 발표였는데요. 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라는 게 이 발표의 내용입니다. 7,580초를 비행해서 1,500km 계선에 이 표적을 명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7,580초면은 12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 2시간이 넘게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합동참모부는 한미 정보당국 간의 이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도발의 강도가 좀 다소 약해지긴 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참관하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참가를 안 했어요. 그 말은 자극을 안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하되 이게 너무 뭐랄까요 강하게 의사표현이 되는 걸 좀 방지했다고 보여져요. 보통은 이제 김정은이 직접 참관해야만 그게 메시지가 더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관하지 않고 그냥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순항 미사일은 현재 유엔 제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탄도 미사일은 유엔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데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순항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보여져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그 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는데 의사표현의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순항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그 무기의 개발이 본인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순항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얼마 조금 그 조절된 형태의 도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한번 발사가 되면 하늘을 자유자재로 목표를 예, 향해서 네네. 뭐 레이더도 피하고 뭐 이러면서 마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하고 미국의 입장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청와대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발사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 북한의 발표 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좀 말을 아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 상황을 계속 관찰할 것이며 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에 앞서서 우리도 그 잠수함에서 예, 발사하는 서브마린 론칭 예, 미사일 예. SLBM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이게 성공한 게 7일 날이에요. 7일 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 실험을 했고 실험에 성공적으로 성공을 해서 15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SLBM 8번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식 선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안창호함이라고 잠수함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네, 맞습니다. 보통 아니, 이제 정식 이름이 안창호함이고 예. 도산 그러니까 호까지 붙여요. 도산 안창호함. 예, 도산 안창호. 3,000톤급이고요. 그렇습니다. 3,000톤급이고요. 그 SLBM을 한 6기 정도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SLBM이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잠수함이 탐지를 못하는 가운데 저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아주 타격 원점을 그렇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디서 원점이 나오는지 있겠죠.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죠. 물속에서 하니까. 예,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니까. 잠수함을 수중의 비밀병기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중의 암살자 뭐 예, 이런 별명이 아주 그렇죠. 무서운 전략 자원인데 이 사출까지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예, 예. 그러니까 잠수함 위에 이렇게 중간에 볼떡 튀어나오는데 그 위로 그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은 북한의 무슨 저 바닷물 위에 속에서 퐁 뛰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SLBM 똑같은 이라는 거죠. 게? 네, 맞습니다. 자, 15일 날 정확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JW 테크님께서 최진봉 교수님한테 예. 미국에서 교수하셨는데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으셔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영어 많이 하셨어요 아까? 영어요? 많이 네. 안 했는데 오늘은 별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는 아까 최일구 앵커님이 하셨죠? 제가요? SLBM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 교수로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 저는 뭐 토종이라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콩글리시 괜찮습니다. 네, 지금 또 속보를 전해드릴게요. 공수처에서 10일 날 압수수색에서 김웅과 손준성 사무실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재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뭐 정신 없습니다. 그냥 네, 뭐, 네. 예. 시시각각 뉴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